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책 브리핑의 아나운서 김은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각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각국에서도 한국의 코로나 대응을 모범 사례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와 국민들의 협조 덕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코로나19 감염증 예방과 극복은 물론이고요. 평소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마다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는 단체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천시 새마을회 김의식 회장과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50주년을 맞는 새마을 운동.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시급한 문제인 지구온난화를 대비해 이산화탄소 줄이기를 기본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인천시 새마을회 김의식 회장을 만나봅니다. 네, 여러분 정말 완연한 봄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에도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우리 김의식 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정책 브리핑 함께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예, 반갑습니다. 저희 매년 피는 꽃인데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이런 시절에 이런 꽃들이 더욱 예뻐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시국에 전 세계에서도 우리 한국이 우리 국민들이 위대함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보여주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천시 새마을에도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차분하게 일상생활을 겪고 있습니다. 인천 발전을 위해서 우리 새마을에는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새마을회, 새마을운동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우리 새마을회가 어떤 일들을 해오고 계시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 그 새마을운동 단체는 근면자조 협동하면서 우리가 이제 잘 살기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예. 그동안 50년 동안에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우리 새마을회가 열심히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올해로 이제 50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네네. 새마을회가 이렇기 때문에 50주년을 맞는 해는 좀 더 앞으로 50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특히 여기에는 우리가 새마을회가 근면자조 협동이었다면 앞으로 50년은 환경 쪽으로 주로 우리 새마을회가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우리 인천시 새마을회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예,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코로나를 처음 발생했을 때 이제 우리 새마을 각 지부에서 인천시의 각 지부가 있습니다. 지부에서 이제 그 밀폐된 공간이라든가 버스터미널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독서실 또 이런 곳들을 직접 우리 봉사활동을 약품을 주면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또 요번에 이제 마스크가 이제 그동안에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지금은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하지만 그 시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일상생활에 우리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길이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우리 분여회에서 우리 마스크를 만들기로 결정을 하고 우리 시의회에서 직접 본인들이 재봉틀을 갖고 와서 마스크를 제작을 했습니다. 물론 뭐 많지 않은 저기지만 우리가 면 마스크를 빨아 쓰는 마스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은 아니지만 우리가 소외계층이라든가 취약계층에 줌으로써 우리가 같이 동참할 수 있다는 그런 계기를 또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그 계약연계와 사회에도 거리두기를 하면서 우리 소외계층 쪽에 우리가 손에 못 비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새마을의 분여회에서 반찬 만들기를 함께 만들어 가지고 한 1000여 가정에 직접 이렇게 우리가 다니면서 돌봄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각 군구에서 성금을 모아서 코로나 극복 해소하라고 각 구청에 이렇게 전달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6일에는 우리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농촌 일선 돕기에 동참하면서 우리가 모내기도 함께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천 시민들이 단합을 유도하고 화합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일들을 모색하게 됐습니다. 예. 회장님도 모내기 이 봉사활동 직접 나가셨다고요? 예, 직접 참여했습니다. 많이 예. 힘드셨겠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예. 많이 고생을 했고요. 저야 그냥 우리 화합을 다지는 이런 차원에서 네.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요즘에 농촌에서 정말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고 했는데요. 실질적인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활동들을 해오고 계시는데요. 이 코로나 여파로 침체된 지역 경제 살리기와 관련된 활동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활동 주로 하셨을까요? 예, 저희가 이제 나름 우리 시협위에 이제 건물이 있고 군구에도 이제 건물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우리가 착한 임대인에 동참하고자 우리 건물에 이제 임대에 들어온 업체들을 같이 좀 어려움을 같이 겪고자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임대를 좀 깎아줘서 좀 더 같이 좋은 일에 사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깎아줬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게 정말 요즘에는 뭐 훌륭한 임대인도 네. 또 한몫 크게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이 밖에도 이제 예. 또 우리가 대구가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맞아요. 대구에도 예. 이제 우리가 거기 이제 팔봉산에 미나리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농촌 사랑을 위해서 우리 단체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소외계층에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대구에까지 또 예. 봉사를 펼쳐주셨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지역의 재난이나 이 위급 상황에서도 인천시 새마을회가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좀 다양한 활동들을 해오신 것 같아요. 예, 글쎄 뭐 어느 단체든 다 이런 데 동참하고 있지만 우리 작년에 우리가 이제 인천에 수돗물 사태에 큰 위급한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과연 우리가 그 주민들과 같이 아픔을 예. 하면 우리가 어떤 치유를 해줄 수 있는 이런 활동을 하다가 서구에 직접 우리가 회원들이 각국에 있는 회원들이 직접 가서 수돗물도 같이 공급해주고 네. 또 같이 이런 거를 아픔을 겪으면 지역 주민들하고 동참하는 차원에서 좀이나마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일도 해왔고요. 또 각국에 성금을 좀 모아가지고 구청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좀 나눠주고자 해서 이렇게 도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네. 네. 뭔가 이렇게 좀 두루뭉술한 그런 봉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봉사활동을 해오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보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국회의원 선거가 이루어졌는데요. 정치인만이 아니라 유권자들도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줄이기를 위한 정책이 실천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의 절실한 문제였던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최근에는 생명살리운동, 평화나눔, 공경문화운동으로 살기 좋은 인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온난화를 극복하기 위한 생명살리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 새마을회. 인천시의 밝은 희망을 전해주길 바랍니다. 네, 새마을운동이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운동의 방향 설정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올해 어떤 방향을 설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얼마 전에 4월 22일이 우리 새마을의 날이었습니다. 이제 새마을의 날이 이제 5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긴 역사네요. 예, 이제 앞으로 50주년을 다가올 50년을 또 이제 계획하는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도 우리 중앙회 새마을 중앙회와 마찬가지로 인천광역시도 우리 새마을에도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이제 나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우리 새마을의 회원들이 큰 뭐 환경에 대해서 기술적인 면을 풀어가기보다도 일상 속에서의 환경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나 이런 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쓰레기를 우리가 최대한대로 줄여보자 이런 운동을 전개할 건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 인천시 새마을회 회원들이 한 400여 명을 양성을 해가지고 예. 앞으로 선포식을 이제 앞으로 열 겁니다. 그래서 아마 5월 중에 이제 열게 될 건데요. 코로나에서 원래 4월에 열려고 하였으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못 열다가 5월달에 선포식을 열면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네, 예전에 새마을회라고 하면 현재를 잘 살아가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앞으로의 새마을회는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방향 설정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뭐 근면자주협동에서 이제 그동안에는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우리 새마을운동을 했다면 앞으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이제 점점 지구 온난화의 환경이 안 좋아지면서 우리의 삶이 더 나빠질 수 있다, 이런 걱정 차원에서 앞으로 50년을 준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이 생명살림 운동이라는 것도 추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환경과 관련된 내용인 거죠? 예, 생명살림 운동을 이제 우리가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건 2식 3감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건 2식 예, 3감? 예, 1건은 이제 유기농업에 권장하며 태양 건설을 하자는 것이고요. 2식은 이제 나무와 친환경 식물인 캐냐뿌를 심자는 운동입니다. 네. 3감은 화석 연료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를 줄이기와 비닐, 육고기 등을 줄이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건 2식 3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은 뭐 건설을 하는 뭐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예. 두 번째 2식은 심자는 거, 예, 그리고 심자. 예, 네, 세 번째는 감소해야 되는 뭐 이런 네, 부분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캐냐프라는 나무를 심는 내용을 담고 계시는데요. 예. 저는 캐냐프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게 무슨 식물인가요? 저도 이제 뭐 캐냐프에 대해서 깊이 연구는 안 했지만은 네. 캐냐프라는 나무는 서아프리카에서 이제 이게 1년생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1년생. 네. 그래서 이제 상수리 나무에 비해서 이산화탄소를 10배 정도를 감소시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무를 이제 우리 새마을에서 중앙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제 앞으로 이제 심을 건데요. 이런 나무를 심어서 우리가 우리 그 일상생활에 많이 확산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우리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사회단체와 협력을 해가지고 환경을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이 나무는 1년생이지만 이제 그 나름 그 가축의 사료로도 사용하고 다양한 그 기능을 친환경 작물이기 때문에 네네. 여러 가지에 이제 쓸 곳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를 하고. 아직까지 캐냐프에 대해서 뭐 크게 홍보된 건 없지만 예, 예. 우리가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좀 멀리 확산하고자 이제 하는데요.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우리 홍보를 적극 알릴 생각입니다. 예. 아프리카에서 자생을 하던 식물을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것도 이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 나라도 이제 온난화가 되면서 네. 기온이 이제 아프리카 온도랑 비슷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캐냐프가 우리의 온도와 우리 여러 가지 조건에 잘 맞는다고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어느 일정 장소를 정해가지고 이제 차츰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협동하면 일가견이 있는 민족이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좀 동참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민 운동이라는 게 운동 자체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어떤 참여나 호응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글쎄 이제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인천에도. 근데 예. 나름 우리 국민운동 단체로서 우리 새마을회가 이런 단체들과 같이 협동심을 발휘해 가지고 사실 이 수도권에 있는 게 쓰레기 배립장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도 이제 환경하고 결부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새마을회가 좀 앞장서서 좀 지역 문제를 치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인천시의 설정에 맞춰서 대변 실천 운동을 적극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이 주민분들께서 무엇보다 분리수거나 이런 것들을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생각보다 분리수거가 좀 어렵더라고요. 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 그 새마을운동은 이제 환경 문제를 적극 다루고자 하면서 네. 나름 중앙에서 이제 그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어떤 자격증 같은 걸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네. 우리 인천시 새마을회의 지도자들도 한 400여 명 정도를 양성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인천의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를 어떻게 원칙적으로 한다든가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면서 이런 것들을 적극 한다면 조금이나마 우리 새마을회가 시민 속에서의 생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더 큰 문제들은 뭐 더 큰 사회적으로 더 큰 기술자들이 해야 될 문제고 우리는 생활 속에서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좀 환경 전문가분들이 좀 많이 모여 있는 그룹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도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인천시 새마을회에서는 국제협력 새마을 운동을 통한 새마을 운동의 해외 보급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필리핀, 라오스,
몽골 등 7개국을 대상으로 국제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일감을 찾고 우리 새마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 즉 노하우를 전수하고 그 수혜 국가는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함께 상호협력하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새마을 정신인 근면 자조협동의 정신을 확산시키고 그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즉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문고 사업을 통해 독서 문화 확산뿐만 아니라 건전한 문화 만들기, 직장 회원들의 재능 기부 봉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인천시 새마을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 협력 사업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이 해외에도 이런 활동들을 다양하게 하고 계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 새마을에는 이제 중앙에서는 이제 오래전부터 그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해서 교육도 하고 있고 또 직접 우리 그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들을 배우고 하고 합니다. 그런데 네. 저희 인천 새마을에도 국제협력 사업을 2010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팔, 뭐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몽골, 키르기스탄 같은 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사업비를 지원해주면 그 나라의 국민들이 노동력과 자체 사업을 더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지원이 아닌 그 수혜 지역 주민들이 일감을 정해서 우리가 협력하는 새마을 운동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는 키르기스탄 악바센 마을인가요? 거기에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안길도 포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새마을 회관도 자체적으로 또 만들고 있고, 그 낙농장도 건축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거기에 이제 작년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네네. 2019년도에 갔다 왔는데요. 참 우리가 이제 70년도에 그 새마을 운동을 하듯이 네. 그 키르기스탄 그 마을에서도 그런 새마을 운동을 적극 추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어떤 자부심을 또 느꼈습니다. 우리가 예. 그동안 이렇게 해왔던 것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보급되면서 그 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을 적극 배워가는 모습에 그 정부에서도 그 나라에서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요. 한층 그 우리나라의 그 사랑을 듬뿍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새마을회가 50주년이 된 건데요. 해외에서는 그러니까 10년 정도가 된 셈이겠네요. 네, 10년 정도 된 것 네.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어떤 모범적인 사례를 해외에서도 좀 닮아가는 것 같아서 좀 뿌듯하기도 하겠습니다. 네, 뿌듯하겠습니다. 예. 네, 그런가 하면 직장 동아리 활동도 그렇고요. 치과 관련된 문고 조직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저희 새마을에는 직장 새마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18년째를 맡고 있는데요. 꽤 기네요. 예, 그래서 우리 그 직장 생활에서는 그 도서지방에, 예를 들어서 인천이 도서지방으로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데를 가면서 재능 기부,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 기부를 서민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물론 뭐 미용 기술도 있고 또 농기 기술이도 해주고 있고 또 거기에 이제 뭐 어르신들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안경 봉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가정에서 쓰는 칼갈이서부터 해서 자기 갖고 있는 재능들을 그 농촌에 가서 기부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민들과 같이 함께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나름 그 직장 동호인들, 그러니까 그 우리 새마을의 직장 새마을회를 그 직장인들이 와가지고 적극 노력하면서 많은 회원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직장 회원분들이 되시려면 어떻게 가입을 하면 되나요? 예, 평범한 뭐 직장인이라면 뭐든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마을에 와서 봉사하고 싶다 그러면 새마을에 가입을 해가지고 같이 뭐 평일에는 뭐 물론 직장이 안 될 것이고 네. 주말에 이제 본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본인들이 와서 같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자기의 봉사를 여러 사람과 함께 이렇게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자부심도 느끼고 여러 지역사회에서 같이 동참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직장 동아리 활동도 그렇지만 새마을 문고 사업도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들었어요. 예, 저희 문고 사업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우리가 그 어린이 대공원에 그 텐트를 쳐서 3대가 같이 책 읽는 그런 봉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네. 해봤더니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그 가구들이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 물론 그날 우리 교육감님도 이제 처음 참석하셨는데요. 오셔서 좋은 말씀도 많이 했고 우리 새마을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그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
그 오신 분들도 굉장히 좋아했고 네. 나름대로 그날 또 비가 이렇게 왔는데 운치도 있었고 3대가 모여서 책 읽는 운치 속에서 하다 보니까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사업들을 우리 새마을에서 적극하면은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비 오는 날 책 읽었을 때 정말 좋았겠네요. 너무 좋았습니다. 운치도 예. 있었고 좋았습니다. 예.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만 모두들 긍정적인 마음으로 잘 이겨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새마을운동은 지역뿐 아니라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때마다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예로부터 공동체 정신이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역시 세계적인 어려움에도 우리 국민들이 혼란 없이 잘 이겨내고 있는 것도 이러한 민족의 저력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며 인천시 새마을운동도 그 속에서 시민들과 함께 살기 좋은 인천 만들기를 위해 노력할 것을 생명살림운동의 확산을 통해 미래의 후손들도 건강하고 풍요롭게 잘 살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각종 환경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새마을이 나서서 이제 우리 나라가 아니라 이 파괴된 환경을 지켰고 새롭게 해서 후세에 물려줄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힘겹게 살아가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습니다. 1년 365일 어려운 이웃들을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를 대비해 이산화탄소 줄이기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나 정도라는 생각보다는 나 먼저라는 생각을 가지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사자성어 중에 백절불굴이라는 말 알고 계십니까? 100번 꺾여도 굴복하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절불굴의 마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책브리핑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